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하늘 아래 장례식장 입구 앞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하얀 무복 위에 덧입은 옅은 비단 도포. 등에는 천지선녀의 문양이 은은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박성아였다. 세상 누구보다 조용하게 걸어 들어왔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결이 있었다. 마치 저 세상과 이 세상 사이의 경계에 선 사람처럼. 그 순간 야! 짧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박성아는 고개를 돌렸다. 백연우, 검은 정장, 창백한 얼굴.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성아를 노려보았다. 여기 왜 왔어? 성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너 보러 온 거 아냐? 뭐? 할머니 뵈러 왔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깊었다. 소란한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 한마디가 견우의 귀에만 정확히 박혔다. 견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성아는 조심스레 그 옆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예를 다하듯 발소리조차 죽인 채. 견우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 묘한 파문이 퍼졌다. 저 아이, 정말로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순간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 쪽. 사람들 틈에 섞여 붉은 옷자락이 스르륵 지나갔다. 누군가 성가신 듯 손목을 털며 중얼렸다. 슬픔이 많을수록 틈이 생기지. 그렇지 견우야? 입꼬리를 올린 그 여자의 이름은 염화. 그녀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장례식장 내부는 싸늘했다. 죽은 자의 온기조차 남지 않은 공기 속에서 견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다. 흑백으로 흐릿해진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처럼. 하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견우에게 차라리 비수 같았다. 내가 불행의 원흉이었다고? 속으로 삼킨 말을 되뇌며 견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이 견우야. 문상온 친척 하나가 맥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뱉었다. 이제 네가 좀 정신 차려야지. 오옥순 그 노인네. 너 때문에 늘 고생했잖아.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점집 다니고 손자 때문에. 그러게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넌 왜 그리 불길한 사주로 태어난 거냐? 다른 친척도 술 기운에 말을 보탰다. 무당이니 귀신이니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하게 만들고. 어휴, 저 노인이 너 때문에 수명이 깎였어. 그 순간 성아는 그 대화를 빈소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저런 말을 그 애가 듣고 있다면. 성아가 다가가려던 찰나 견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술잔을 탁 잡아챈 뒤 말없이 바닥에 내던졌다. 와장창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됐어요? 차가운 눈빛이 친척들을 스치듯 훑고 지나갔다. 그래요. 내가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이제 해방됐겠네요. 기뻐하시죠? 친척 중 한 명이 일어나며 이 자식이 하고 달려들려 하자 성아가 잽싸게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뭐야 넌? 이 자리는 죽은 분을 위한 곳이에요. 성아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이들이 상처 주는 곳이 아니에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의 복장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고 견우는 그런 성아를 노려보다 뿌리치듯 그 자리를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성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날 밤 빈소박 흡연구역 근처. 염화가 그곳에 있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손가락엔 작은 영적 부적을 말아준 채. 이상하네. 분명 구멍이 나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는 듯 허공을 향해 눈을 떴다. 천지선녀가 꽤 끈질기군. 하지만 상관없어. 슬픔은 가장 약한 틈이거든.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장례식장 위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며 견우의 그림자를 조용히 따라갔다. 장례식장 옆 정원. 빛바랜 벤치 위에 앉은 견우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툭 떨어뜨렸다. 나만 없어지면 다 괜찮은 건가? 텅 빈 눈동자에 남아있는 건 할머니의 영정 속 마지막 웃음뿐이었다. 그때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여기 괜찮을까 싶어서.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올려다본 그 앞엔 긴 생머리에 고요한 눈을 가진 여마가 서 있었다.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주변 공기조차 그녀를 피해 흘러가는 느낌. 눈빛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함이 있었다. 누구세요? 견우가 물었지만 여마는 묘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 너를 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그녀는 가볍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울고 나면 더 위험해져. 틈이 생기거든. 그 말에 견우는 눈을 찌푸렸다. 그 말 누가 했어요? 예전에 나도 너 같은 아이를 지켜주려 했거든.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단 걸 알아. 여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살아있는 게 너무 버겁다고. 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손수건을 받으려던 순간 손 치워. 매섭고 차가운 목소리. 성아였다. 천지선녀 복장을 벗고 교복 차림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여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몸에서 아주 미세한 실력이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여마는 한참을 바라보다 손을 내렸다.
아직도 이렇게 애를 키우는구나. 그 애한테선 참 집요한 기운이 풍기네. 마치 누구처럼 말이야. 이 근처에 있을 자격 없어. 돌아가. 성아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여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란 듯. 그럼 곧 보자. 견우야.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식장 구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아는 가슴이 요동쳤다. 염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입안에서 중얼거리듯 뱉은 말이었지만 바로 옆에서 견우가 듣고 있었다. 또 시작이야? 견우는 성아를 노려보았다. 지금은 장례식장이야. 미친 소리 그만해. 진짜야. 저 여자. 그만하라고. 견우는 소리쳤다. 그만 좀 나타나.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나타나서 나를 쫓아다녀. 그 말에 성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을 들이켠 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 나 싫어해도 돼. 넌 모를 거야. 내가 널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견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을 세웠다. 성아는 말없이 돌아섰고 견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그 시각 장례식장 지하 유류창고. 한 아이가 무언가에 홀린 듯 걸어가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가 아이의 어깨 위에 속삭였다. 틈이 벌어졌으니까 다음은 너야. 장례식이 끝난 이틀 후 학교 체육관 한쪽 오래된 양궁 연습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개학 후 첫 수업이었지만 견우는 자율학습 대신 조용히 활을 들었다. 코치 강태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다. 뭐야, 돌아온 왕자님이야? 그 말에 견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무 생각도 안 들게. 그래, 그런 마음일 때 화살이 더 똑바로 나가기도 해. 코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대신 명중 안 하면 귀싸대기다. 견우는 가볍게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진심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일이. 첫 시도. 활 시위를 당기는 손이 약간 떨렸다. 마음은 차분했지만 팔과 어깨는 1년 전 그 자리에 있던 근육이 아니었다. 탁! 화살은 관역 옆쪽 파란 원 가장자리에 박혔다. 뒤에서 누군가 킥킥 웃었다. 송지혁은 조용히 웃으며 중얼렸다. 방화범이 활은 잘 쏘나보자. 그 말에 옆 학생이 소근댔다. 전학 와서도 양궁이네. 근데 저런 애 받아주는 거. 우리 코치도 참. 그의 옆에서 또 다른 학생도 소근댔다. 코치가 봐준다더니 역시 낙하산이지 뭐.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견우는 말없이 화살을 줍고 다시 활을 들었다. 그때야. 코치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드렸다. 양궁은 이걸로 쏘는 거야. 입으로 쏘지 말고. 학생들은 입을 다물었고 견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훈련이 계속되자 성아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체육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견우는 화살 끝에 모든 감정을 실은 듯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아의 손끝에 찬 기운이 훅 끼쳐왔다. 기운이 뒤틀린다. 그녀는 주변을 스캔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이 순간 깜빡였고 체육관 한쪽 다 쓰러져가는 장비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천천히 엉겨붙은 얼굴로 바닥을 기어나오고 있었다. 눈은 없고 입만 크게 찢어진 존재. 그 이름은 끌림귀. 생존 욕망에 집착한 귀신. 틈을 따라 아이들에게 붙는 그놈이잖아. 성아는 혀를 찼다. 염화. 저걸 끌어냈구나. 이때 한 학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동자가 흐려졌다. 숨을 몰아쉬며 시끄러워. 라고 중얼이는 그에게 어둠의 형체가 서서히 타고들고 있었다. 성아는 재빠르게 신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냈다. 제발 버텨줘. 아직 신당 쉬는 날인데.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떠오른 동천 장군의 목소리. 실력은 신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야. 쓸수록 너한텐 독이야. 하지만 고민할 시간은 없었다. 성아는 활짝 열어둔 창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기 누구야? 코치가 외쳤지만 이미 성아의 그림자는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창고 안. 끌림귀는 허공에서 몸을 뒤틀며 돌진해왔다. 성아는 빠르게 몸을 낮춰 피하고 벽에다 부적을 던졌다. 하지만 귀신은 비웃듯 벽을 통과해 다시 몸을 덮쳤다. 성아는 입안에 피가 맺히는 걸 느끼며 마지막 남은 부적을 꺼냈다. 그리고 스스로 팔목에 문신처럼 새겨진 신기의 기운을 깨웠다. 천지의 이름으로 명한다 망령이여. 이 아이의 틈을 비집고 나올지어다. 공간이 흔들렸고 귀신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이 갈라졌다. 그리고 팡! 그 순간 밖에서 화살 한 발이 연습 도중 갑자기 방향을 튀어 창고문 근처에 박혔다. 견우가 달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아? 연기 사이에서 부적에 찢긴 손을 움켜쥔 성아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전혀 괜찮지 않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 불이 꺼진 신당 안. 성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촉촉하게 젖은 부적이 아직도 손에 들려 있었고 창고에서 몸을 일으킬 때 삐끗한 발목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또 실력을 써버렸어. 불귀신 이후 두 번째였다. 그때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섭게 반응했다. 이대로 가다간 자기 몸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동천 장군. 그녀는 말없이 걸어와 성아의 맞은편에 앉았다.
쉬는 날에도 신을 불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요. 그 아이 점점 틈이 커지고 있어. 너 혼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성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장군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 그냥 인간일 뿐이야. 넌 무당이야. 맞아요. 근데 성화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왜 그 아이 눈에서 내가 보고 싶던 표정이 자꾸 보일까요? 그 말에 장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막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교문 근처, 자전거 보관소 뒤편, 염화는 어둠 속에서 허공에 무언가를 긋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검붉은 선은 한자 한자, 악령을 부르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시간은 충분히 줬지. 천지선녀가 막아서도 결국엔 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누런 인형 하나에 침을 뱉듯 손을 긋고 그걸 교복 안에 넣었다. 이젠 나도 너를 써먹을 때가 됐어. 견우. 염화의 눈빛이 빛을 잃은 별처럼 싸늘하게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교문 앞에서 성화와 마주친 견우는 전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지나쳤다. 성화는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너까지 잃게 되면 넌 누구로 남을 수 있을까? 성화의 실력이 경고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견우의 주변엔 염화가 퍼뜨린 새로운 악령이 서서히 침투 중인데요. 과연 성화는 이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견우는 자신이 지닌 죽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다음 사화에서 염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화와 견우의 관계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과 해석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세요.